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칸트가 우성에 대해서, 인간의 사회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와 함께 그 내용은 뭐하고 똑같았죠? 네, 각지하고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복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알아가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을 쪽은 84쪽 8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관적 근거가 있어서 그것이 심성이 이 지각에서 저 지각으로 이동할 때 앞지각을 뒷지각에 대해서 환기하고 지각의 전 계열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실로 경험적인 구상의 재생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양의 각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심상도 산출하지 않으며 인상들의 아무런 연관도 산출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자, 이 문단에서 중요한 단어는 구상력의 재생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각지 재생제 내세의 그 재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앞에서 재생을 설명했던 것과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도 좋고요. 아니면 외국 그 어느 곳이어도 좋아요. 강원도 앞바다만 가더라도, 남해 바다만 가더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시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휴가를 다녀온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동료가 물어봅니다. 휴가가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려서 그 멋진 바다의 풍경을 다시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알았다고 자신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므로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어떤 대상을 딱 보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고 종합하여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저 구상력의 재생 능력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만약 표상들이 마치 우연적으로 마주치듯이 무차별적으로 재생한다면 표상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도 발생하지 않고 단지 표상들의 무규칙적인 집적만이 있게 되고, 따라서 아무런 인식도 생기지 않겠다. 이 때문에 표상들의 재생은 하나의 규칙을 가져야 하고, 이 규칙에 의해서 한 표상은 어떤 다른 표상과 결합한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이 다른 표상과 구상력 중에서 결합하는 바이다. 규칙에 따른 이 주관적 경험적인 근거를 표상들의 연상이라고 한다. 네, 앞에서 우리가 각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듯이 처음에 어떤 풍경을 보았을 때 혹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묶어주고 모아줘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각지의 작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아름다웠던 풍경 또한 너무나 귀에 듣기 좋은 멜로디, 이것을 다시 떠올린다고 할 때도 그것을 처음 보거나 들었을 때와 동일한 규칙이 우리에게 재생되어야 된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놓여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집적되어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집적이란 말은 그냥 모아두고 쌓아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다양한 표상들과 인상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맞게 잘 분류하고 배열하고 체계지어서 그것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있다.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연상이란 무엇일까요? 네, 한 표상과 한 표상을 연결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동그라미를 생각하니까 접시도 떠올리고
타이어도 떠올리고 지구본도 떠올릴 수 있거든요. 이 동그란 것으로 다양한 동그란 것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한 표상과 다른 표상들을 연결해 놓는 것, 이게 연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칸트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의 표상과 저것을 다시 재생하는 나의 구상력과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구상력과 또 다른 하나의 표상을 연결해 놓는 것, 이렇게 표상, 구상력, 표상, 구상력, 표상, 구상력,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표상들이 생각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앞에 나왔던 연상이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있네요. 만일 연상의 통일이 그 객관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구상력이 각지의 가능한 종합적 통일이라는 조건 아래서와는 다르게 현상들을 각지할 수 있다면, 현상들이 인간 인식들의 연결적 전체에 적합하다는 것은 전혀 우연한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설사 지각들을 연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치더라도 그런 지각들이 과연 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체상 전혀 미결이요 우연이기에 말이다. 만약 지각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많은 경험적 의식이 내 심성 중에 발견되나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하나의 자기의식에는 속하지 않는 바 여러 지각들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전 감성이 있을 수 있다. 허나 이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가 모든 지각들을 하나의 의식, 이 근원적 통각 중에 귀속시킴에 의해서 만나는 모든 지각들을 의식한다고 지각에 관해서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지와 우리 오성과 사유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나 표상들, 인상들이 있을까라고 묻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식과 결합 없이 동그라미와 접시와 지구본 혹은 지구의 모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대상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인식과 지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과 사유를 해보자고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네, 가능하지 않겠죠. 다 우리의 사유물에서 각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식과 지각과 다양한 표상들은 바로 저 하나의 의식에서, 선험적 통각에서, 나에게서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에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상력의 모든 경험적 법칙에 앞서서 선천적으로 이해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객관적 근거에 의거해서 모든 현상들을 꿰뚫고 타당하는 법칙이 가능하고 필연적이기도 하다. 즉 이런 법칙은 현상들을 시종 자체상 연합될 수 있는 감관의 소요들로 보고 재생에 있어서 시종 연결되는 보편적 법칙에 종속하는 감관의 소요들로 본다. 따라서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그냥 있는 대로 백지 상태로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벌써 우리는 나라고 하는 선험적 통각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듯이 모든 인식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일정한 조건, 특정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현상들,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는 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저 법칙과 규칙을 설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도 앞에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과 똑같은 그런 규칙 하에서 그것들을 떠올리고 사유하고 생각해야 객관적이고 타당한 거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현상들을 죄다 연결하는 이 객관적인 근거를 나는 현상들의 친화성이라고 말한다. 이런 근거를 우리는 나에게 속하는 모든 인식에 관한 통각의 통일 원칙 이외에 아무런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만상은 철두철미 이 통일 원칙에 의해서 심성에 들어오고
혹은 각지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로 만상은 통각의 통일에 합체한다. 현상들이 연결할 무렵에 종합적 통일이 없으면 이러한 합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합적 통일은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자, 칸트는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현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상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선천적으로 가능할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칸트가 어떻게 이름을 붙였죠? 네, 선험적 친화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선험적 친화성이 관계 맺는 근원적인 인식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통각의 통일, 선험적 통일 위에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모든 인식은 통각의 통일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 저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경험을 하기 이전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조건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경험은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죠? 바로 저 선험적 통각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선험적 통각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객관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것의 기준이요, 규칙이 될 수 있다고 칸트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고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기죽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엔 칸트는 같은 이야기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네, 선험적 통각이라고요. 그것을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